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홍콩이 공산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홍콩이 공산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다루냐 하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원래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도 있었고 집회의 자유도 있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라든지 종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중국은 사법 시스템이 없는 나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 없이 무차별로 자의적으로 유죄 판결하고 범죄자들도 인권 인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고문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얼마만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산주의가 그 잔혹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콩의 공산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를 제가 보면 2019년도에 송환법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9년 6월 9일 이게 송환법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좀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범법자를 중국 본토에 가서 재판받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가면 쥐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를 중국에 넘기지 마라 하는 것을 200만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금지 시위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외면을 하게 되죠. 그때에 사실은 그 당시에 홍콩에 있던 교회들이 그제서 깨닫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90% 같이 시위를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또 이 중국에서 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갈등이 심해지고 경찰 폭력이 심해지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이게 이 시위하는 대로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로 숨어 들어올 수 없게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이 시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과 목사들이 뭐 서신을 띄우고 연대 서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친정부적 입장을 발표하게 된 거죠. 오히려 폭정을 하고 있는 정부를 지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편에 선 교단과 교회. 이 백성들은 안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으로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단은 침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중국의 공산당을 지지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들은 지금 홍콩에서 계속 일국양제, 다시 말하면 홍콩이나 중국은 한 나라다. 근데 이걸 하나의 너희 지자체식으로 이렇게 하나에 띄워준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송환법이라는 게 중국이 범죄자로 규정한 홍콩 시민을 마음대로 본토로 강제 소환시키는 법이 이게 이제 송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때 그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발포한 게 최루탄을 15,000발, 그 다음에 2만여 발의 그 고무탄, 실탄 뭐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진압해가지고 그 이 당시에 의문에 실종된 사람이나 사망 사건 발생한 건이 뭐 200건이라든지 잡혀간 사람이 4천여 명 뭐 이렇게 되니까 상당했죠. 그래서 송환법 철회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합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홍콩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2020년 6월 30일 밤 국가보안법을 비공개로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공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을 했죠. 그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면 국가분열죄. 우리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시킨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분열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민주화 시위에 나가면 정부 전복죄. 이렇게 표를 이제 이들의 보안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에 나가면 정부 전복죄를 삼아버리고 홍콩 문제를 알리면 다른 데다 해외에다 알리게 되면 외국 세력과 결탁죄. 홍콩에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알리게 되면 이제 그게 외국 세력과 결탁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 대치하거나 시위하면서 집회를 하게 되면 테러리즘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네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저들의 법형이 뭐냐면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최대 종신형.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게 된 게 바로 홍콩에서 한 국가보안법 통과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추정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내란 세력 척결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요. 홍콩이 이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을 것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걸 알면 알수록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리고 홍콩의 공산화 과정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민주화 탄압 및 정치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 친중 선거제도 개편한 건데 민주화 운동 및 애국 세력을 구속하고요. 반중국 언론 모두 폐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핑커일보나 리창신문, 시티즌 뉴스, 팩트 와이어 등 이런 모든 언론사를 폐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카이데일리도요. 지금 이제 이게 폐간 직전까지 올 정도로 왜냐하면 광고를 못 싣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과거에 정말 나라의 바른 언론사로 크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 모금을 하고 주식 상장을 해서라도 이 신문을 키우겠다고 하니까 혹시 꿈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친중 세력만 선거에 출마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중 세력이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거죠. 장관 선출도 친중 인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중 정치인은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제도를 개편한 거죠. 참 큰일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선거로다가 이제 불법선거로다가 국회도 장악했고 거짓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결국 유일한 야당이었던 홍콩 민주당의 해산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종언이 됐다. 그래서 2025년 2월 20일 당 해체를 결정하게 됐죠. 뭐만 남았죠? 친중 세력만 남게 된 거고 홍콩의 민주주의는 이제 종언을 하게 된 겁니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깨어일어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10대, 20대, 30대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실패한 진짜 원인이 뭘까? 그들이 시위를 200만이 넘게 나와서 시위하고 정말 생명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진짜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설 조직과 구조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광화문 세력은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설 조직 구조가 미흡했고요.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 정부 등과 협상하여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리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시위하고 싹 사라지고 또 어디에 딱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우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가 부재했다. 이것이 바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실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서는 시위 전략의 부재와 내부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전략 없는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전개되고 정부의 명분만 제공하고 시민과 여론에게 부정적 영향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서부 지방 법원에서 젊은이들이 감정만 앞서가지고 말이죠. 문도 저쪽에 살짝 열어놓고 나니까 그냥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이제 구속되는 걸 보고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를 정복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감정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국도 저렇게 됐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서는 시위의 목적 분산 및 시민의 부동의. 다시 말하면 참여자들의 목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홍콩 독립을 외치는 그룹, 송환법 금지하는 그룹, 인권을 주장하는 그룹, 이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산되면 안 돼요. 우리 우파들도 이게 목적이 하나로 딱 해서 가야지 목적이 분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친중, 또 빈곤층은 왜 그러냐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보니까 빈곤층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강한 권력으로 압박을 하니까 체념한 세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시위자의 7, 80%가 대학생이고 화이트 컬러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위의 목적 분산 및 시민의 부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젊은이들과 또 기성세대들이 한국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시민은 지금 중국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헤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겠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위를 계속하니까 관광객이 줄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주니까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니까 시위자들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면 워낙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이 제재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데모 없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위가 계속될수록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임계점이 온 거죠.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폭력으로 좀 가서 나라가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물류 지원도 안 되고 시위대들에게 또 응급처치 담당할 그룹도 약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실질적으로 피해만 있고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도 연합하지 못하고 다 그냥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중국에서 워낙 홍콩을 강하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공산화를 시킨 중국. 이거 홍콩을 해보니까 이 홍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재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냐 했을 때 저들이 그 다음이 대만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가까운 한국인데, 대한민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만이란 나라는 이미 다 저들의 뭐 정계까지 다 장악을 했고 한국도 거의 중국의 공산화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이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 홍콩이 이 공산화가 된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서 맞설 조직 구조가 미흡했다. 그래서 리더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도 두 번째 가서는 전략 없는 시,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정부의 명분만 제공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였다. 시위 전략의 부재다. 그 다음에 시위의 목적이 분산되면 안 된다. 목적이 같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목적, 한 방향, 그리고 한 지도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